안녕하세요, 모터플렉스 홍석준입니다. 자,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후지 스피드웨이예요. WEC 6시간 내구 레이스가 펼쳐지는 현장인데요. 오늘은 다른 때보다 훨씬 더 가까이서 그들의 숨소리까지 전해드릴 테니까 오늘 기대해 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 하이퍼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좀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WEC 하이퍼카 클래스에 출전하는 가장 예쁜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옆에 있는 푸조 9X8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냥 보기에도 상당히 예쁘지 않습니까? 하이퍼카 클래스라는 게 이 브랜드가 추구하는 디자인 방향성을 그냥 고스란히 다 살려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솔직히 카울만 묶여놓고 보면은 오픈인 레이스카랑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형태의 레이스카인데, 이 카울을 씌워 놓으면서 이렇게 형태적으로도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한다. 근데 이 카울 안에 많은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긴 시간을 달려야 되기 때문에 공기역학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제약이 있는 거를 이 카울 모양, 디자인으로 많은 부분 극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래쪽에 스플리터부터 시작해서 형태적으로 이 앞쪽 부분, 모든 부분에서 다운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어요. 여기도 그래. 그리고 여기서도 공기 흐름을 다듬어주고, 그리고 안쪽에도 이런 날개 같은 것들이 많이 달려 있어가지고 이런 공기역학적인 다운포스를 극대화시키는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심장을 좀 뛰게 만드는 것들은 전부 다 카본 파이버로 만들어놔가지고 야, 얼마나 가벼울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차체 크기는 5m에 육박하는 차지만 실제 무게는 1030kg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소나타의 무게가 한 1500kg 정도 되니까 그거랑 비교해보면 얼마나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소들을 살펴보면은 푸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발톱으로 핥힌 형태,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죠. 이거 초록불 같은 거 들어오는데 진짜 무지하게 예쁩니다. 그리고 이 앞에 로고 같은 경우에도 일반 푸조보다 더 예쁜 것 같아. 이렇게 입체적으로 만들어놨잖아. 이거 양산차에도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나? 너무너무 예쁩니다. 바퀴가 이렇게 열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산차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에 공기가 뭉치면서 달릴 때 좀 안 좋은 영향들을 미치거든요. 근데 여기는 다 뚫려 있기 때문에 그런 악영향을 방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브레이크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달리는데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픈힐보다 좋은 점도 있어요. 보통 오픈힐은 이 바퀴 자체가 열려 있으면서 공기 흐름 방해하는 요소로서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WEC 하이퍼카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바퀴 앞쪽을 다 덮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쪽에 불필요한 그런 공기 흐름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뒤쪽으로 오면 올수록 공기역학적인 측면들이 훨씬 더 많이 보이는데, 여기 위쪽을 흐르는 직진할 때 도움을 줄 만한 이런 커다란 윙이 달려있고, 이 뒤쪽으로 오게 되면은 엄청나게 커다란 리어 스포일러가 보이죠. 이거는 F1에 달린 리어 스포일러보다 훨씬 더 크고 대담한 형태로 달려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푸조에서는 이게 논란이 좀 있었죠. 사실 이 차를 2022년에 이 레이스 무대에 처음 공개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 리어윙이 없었거든요. 그 말인 즉슨 푸조가 얼마나 급진적인 형태의 레이스카로 만들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규정에 따르면은 다운포스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게 규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푸조는 리어 스포일러 없이도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던 거야. 어떻게? 그라운드 이펙트로? 그래서 아래쪽을 보면은 공기 흐름을 다듬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거를 실물로 보게 될 줄은 몰랐어. 굉장히 낮은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섬세하게 다듬어주는 그런 바람길들을 많이 뚫어놨거든요. 이런 부분 상당히 레이스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차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가슴 설레게 만드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미학적인 부분들도 너무 예뻐. 여기 밤에 불 들어온다니까요. 엄청나게 예쁩니다. 하이퍼카 클래스는 차가 예뻐서라도 반하게 돼서 좀 입문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자, 그리고 이 차의 핵심이죠. 스펙적인 부분을 설명해 드리면은 이 이름에서부터 조금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9X8이라고 했죠. 중간에 X가 들어감으로써 이 차가 4륜구동임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뒤에 들어가 있는 엔진, 하이퍼카를 만들m에 있어서 엔진을 어떤 거를 넣는지에 대한 거는 자유도가 있습니다. V8을 넣어도 되고 V12기통을 넣어도 되고, 그리고 여기에는 V6기통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HY라고 붙어 있죠. 이게 또 보는 포인트인데,
하이브리드의 약자입니다. 이 차는 지금 전기 모터와 엔진이 합쳐가지고 출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진 자체만으로 500kW를 발휘해요. 680마력 정도의 힘을 발휘를 하는 건데 전기 모터 자체만으로도 200kW의 출력을 발휘하거든요. 272마력. 근데 이게 맹점이 있는 게 합쳐졌을 때도 500kW, 680마력을 발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 모터가 들어왔을 때는 사륜구동, 엔진만 작동했을 때는 뒷바퀴만으로 680마력을 뿜어낼 수 있게 만든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콕핏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하이퍼카 클래스, 아무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차와 가장 닮은 부분이라고 하면은 루프가 있고 드라이버가 안쪽에 들어가서 실내에 들어가서 운전한다는 게 가장 다른 부분이겠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너무 큰 페널티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안에 앉아있을 때 운전자세는 F1처럼 거의 누워서 운전을 하게 되는데 이 앞에 유리가 굉장히 멀리 있고 이 필러가 굉장히 두껍다 보니까 시야가 진짜 이만해 보입니다. 드라이버의 실력이 정말 중요해지는 순간이 많이 오더라고요. 심지어 그런 좁은 시야에서 4시간에서 24시간을 운전을 해야 된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영역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본선 경기가 열리는 날인데요. 이제 슬슬 차의 시동을 걸고 본 경기가 시작하기 직전 상태에 와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11시에 시작하는데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언제나 그렇듯이 이 내구레이스 경기장의 분위기를 보면은 이 나라 사람들이 내구레이스에 얼마나 열광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 뒤쪽으로도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 저기 메인 매지 쪽에도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 있거든요. 심지어 그 인원들 뿐만이 아니고 코스 곳곳에 캠핑장을 마련해놔가지고 그곳에서 하루를 묵어가면서 이 경기를 관람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렇게까지 내구레이스를 즐기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분명한 매력이 있다는 거죠.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그 매력을 알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내구레이스가 어떤 건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월드 인듀런스 챔피언십, FIA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내구레이스라는 뜻이고요. 이 내구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F1과는 약간 다릅니다. F1은 얼마나 빨리 달리냐, 이거를 경쟁하는 자리인 거고, 이 내구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간 동안 얼마나 더 멀리 달릴 수 있냐, 그리고 얼마나 더 내구성 있게 고장나지 않고 달릴 수 있냐, 이런 것들로 경쟁을 하는 자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열리는 이 후지 스피드웨이 6시간 경기가 더 중요한 이유는 이 WEC가 창설된 이후에 열리는 내구레이스 중에 100번째 경기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100번밖에 안 됐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 WEC가 창설된 연도가 2012년이거든요. 그전에는 뿔뿔이 흩어져 있던 내구레이스들을 이제 정식적인 규정 안에 1년 동안 F1처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포인트를 쌓는 그런 경기로 만들어 놓은 게 이 WEC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후지 스피드웨이도 그 전까지는 내구레이스로 상당히 유명했던 경주장이긴 하죠. 근데 이 WEC에 편입되기 전과 후가 약간 차이점은 있습니다. 원래 후지 스피드웨이에서는 이 1000km를 열리는 게 이곳에서의 룰이었거든요. 근데 WEC로 편입되면서부터는 이 6시간 내구레이스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변수가 좀 더 많아지고 재밌었다는 평들도 꽤 있죠. 지금 제 뒤로 보시면은 출발을 위해서 경주차들이 저렇게 줄줄이 서 있는 게 보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레이스 경기에서 보던 그 그리드 라인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내구 레이스는 되게 독특하게도 이렇게 한쪽으로 다 주차해놓은 형식으로 세워놓고요. 옛날에는 드라이버가 뛰어와서 시동을 걸고 출발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타고 내리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앉아있는 상태에서 문을 닫고 시동을 걸고 출발하는 그런 형식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포르쉐 타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시동 버튼이 왼쪽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경주차가 전부 다 수동 기어였잖아요. 오른손으로는 기어를 넣고 왼손으로는 시동을 거는, 그래야지 레이스에서 더 빨리 출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동 버튼이 왼쪽에 있는 게 모터스포츠를 기반하는 브랜드들의 특징처럼 남아있다. 출발한다. 저희 출발하죠. 이렇게 차근차근. 지금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와, 소리 진짜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이 소리를 잘 들어보면은 이제 제조사들마다 엔진을 전부 다 다른 걸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푸조 같은 경우에는 6기통을 쓰고요. 페라리도 V형 6기통 엔진을 씁니다. 근데 BMW는 8기통을 쓰고요. 에스턴 마틴 같은 경우에는 와, 소리 장난 아니다. 에스턴 마틴 같은 경우에는 12기통 엔진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스 카들마다 지나갈 때 확실히 다른 소리를 들려주는 것도 다른 레이스와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한 매력 포인트가 돼요. 자, 이제 보면은 레이스 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0분 정도의 레이스 시간이 지나가면서 경기 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의외로 사건, 사고 같은 게 없었습니다. 되게 평탄하게 출발을 하고 있어요. 순위를 보면은 근데 페라리를 넘어서 가지고 푸조가 4등까지 올라선 게 보이네요. 캐딜락 의외로 굉장히 선전하고 있어요. 에스턴 마틴이 3등이고 이 6시간 내구 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 자체가 다른 내구 레이스들에 비해 가지고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이 순위가 쭉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어쩌면 푸조가 포디움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게 하네요. 자, 지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경기는 3시간을 지나서 경기 전체의 절반 정도가 지나가는 타이밍에 왔는데요. 보세요. 이 오빠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지금 순위표를 보면은 후지 스피드웨이에서 전통적으로 토요타가 엄청나게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딱 작년 한 번을 빼고서는 아마 거의 다 우승을 차지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토요타도 어느새 3등까지 올라왔고 푸조가 드디어 선두를 탈환하면서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굉장하네요. 솔직히 막 4시간 남고 이랬을 때는 미래를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절반도 지나가고 경기 후반기로 넘어가고 있는 와중에 1등을 차지해버리면 진짜 기대해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선전에서 퀄리파잉에서는 푸조와 캐딜락이 1등하고 결국에 페라리와 토요타가 우승하는 이 판도를 푸조가 깨는 겁니다. 자, 이제 남은 경기 시간은 5분대로 들어왔습니다. 진짜 마지막인데 마지막으로 치달을수록 이 LMGT3 클래스의 재미가 엄청나게 불붙고 있어요. 마지막에 갑자기 엄청나게 오버테이킹 하면서 서로 순위가 바뀌고 마지막에 연료가 없어서 1등이었던 차가 갑자기 PT 날아 들어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엄청나게 재밌어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하이퍼카 클래스로 넘어왔는데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료도 마찬가지고 이야, 우와, 이게 아까부터 계속 한 30분, 40분 정도를 2등, 3등 싸움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6번 포르쉐 차가 2등 93번 푸조 차를 자꾸 넘어서려고 하는데 이거를 30분 넘게 못하고 있어요. 정말 방어를 잘 해내고 있거든요. 재밌습니다. 막바지로 치달을수록 너무 재밌어지고 있어요. 마라톤 경기 하는데 마지막 스퍼트 달리잖아요. 딱 그 느낌이에요. 지금 뒤따르고 있는 6번 포르쉐 같은 경우에 팀 라디오가 왔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월이 안 된대요. 푸조가 이렇게 빠릅니다, 여러분. 포르쉐도 푸조를 못 넘겨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푸조가 아니야. 지금 랩수가 몇이야? 와, 기어이 200랩을 넘겼네요. 대단합니다. 이 서킷 길이가 여러분 4.6km? 200랩을 달렸을 때 900km 정도를 달렸다고 볼 수 있어요. 와. 이게 방금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포르쉐 팀이 추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는데 마지막에 LMGT3 클래스한테 가로막혀가지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게 내구 레이스의 묘미예요. 여러 클래스의 차가 한 공간에서 같이 달리다 보니까 이렇게 엉키고 엉키는, 뒤엉키는 장면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아, 너무 재밌네요, 막바지. 와,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을 수가 없어요. 놓을 수가 없어요. 와, 0.29, 0.36 들어온다. 들어옵니다. 푸조 2등입니다. 종합 2등입니다. 와. 와. 정말
상상도 못한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솔직히 포디움만 올라도 굉장히 잘한 결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푸조가 포디움을 넘어서 2등에까지 올랐습니다. 중간에 사실 1등을 계속 마크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욕심이었고 이렇게 이렇게 다 같이 2등까지 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시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성과인지 아실 겁니다. 옆에 스태프들도 껴안고 난리가 났어요. 좋을 수밖에 없지. 오늘 이렇게 후지 스피드웨이에서 열린 WEC 6시간 내구 레이스 경기를 전해드렸는데요. 본격적으로 레이스에 좀 입문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대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위주로 내구 레이스를 봐야지 재밌을까 이런 점들로 좀 채워드렸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차와 매력적인 경기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데 혹시 이 모터스포츠계에 입문하셨다면 F1뿐만이 아니고 이 내구 레이스도 한번 입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하이퍼카 중에 가장 예쁜 푸조 이 9X8을 함께 응원해 보는 건 또 어떨까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